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5일 오후 6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의 갈등을 보면은 한국 정치는 이념보다도 감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준석을 싫어할까 하면은 대선 기간 중에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를 존중해 주지 않고 들이받았다, 말하자면 괴롭혔다, 여기에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이고 했던 감정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거 아니냐,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편에 보면은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자신이 선거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는 참겠는데 그 뒤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잘 돌아갑니다. 여기에는 아마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준석이 뭘 했느냐에 대해서 요새 정리를 해보면은 이준석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없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불가능했다 라고 믿는 데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수치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50% 득표를 했다는 것은 이준석 팩트를 빼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요사이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2030 세대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30대는 40대보다도 더 윤석열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걸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준석 당대표가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투표 동료였습니다. 사전투표 반대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특히 황교안 같은 사람이 계속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멍청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선동을 하는 사람은 물론 보수가 아니고 그건 사기꾼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보수 자격이 없죠. 그 무슨 사전투표 부정이 무슨 정교한 음모론도 아니고 황당무계 허무맹랑한 음모론입니다. 대법원에서 사전투표 부정론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릴 때 거기 판결문에 나옵니다. 아니,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은 누가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정도 전국적인 사전투표 부정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되는데 단 한 사람도 지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런 내용의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당대표 이준석 씨가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앞장서 가지고 사전투표 부정 없었다, 내가 출마해보니까 내가 더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음모론자들과 가장 열심히 싸웠고 당대표가 되니까 사전투표 반대론자와 싸우면서 사전투표 합시다라고 동료를 또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전투표한 사람이 상당히 보수 쪽에서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런 앙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전투표 부정 음모론을 퍼뜨렸던 주로 이 유튜브 아니면은 강경한 바보스러운 보수들과 손을 잡고 자기를 공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 기자회견이나 연설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디 손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사전투표 음모론자들하고 손잡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속으로 상당히 지금 끙끙 앓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모두 연설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결탁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배척하고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결탁해서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고 선동했던 사람 누굽니까? 제일 앞장선 사람이 황교안 아닙니까? 또 황교안 말고 얼마나 많은 이 선동 유튜브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그 말은 내가 큰 공을 세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지금까지 위협이 아닌 것을 위협으로 과장하고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선포하면서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갈채를 보내왔던 그들과 유튜브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그들이 저런 위협과 선동, 의도된 비상상황으로 대중을 지배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권력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상당히 조금 어렵게 썼네요. 뭐 직설적으로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빙빙 돌렸는데, 쉽게 말하면은 음모론 퍼뜨린 유튜버들이 윤석열에게 아부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결탁관계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그러니까 8월 13일 이준석 기자회견문에도 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이야기와 5.18은 폭동이라는 이야기를 술안주처럼 즐기던 일부 강성당원들을 잠재우며 증거도 없고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을 손절매했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수석 비서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해 적극 우리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인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당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이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죽은 당에 총선 때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음모론자들과 대통령실이 결탁을 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왜 침묵하고 있느냐 하는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이준석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요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거 자주 제가 인용하는 글인데, 최근에 정치인이 쓴 글 중에서 제일 짧으면서도 제일 잘 쓴 글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입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치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여기서 참 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음모론 하나 초장에 정리하지 못한 게 보수의 역량이다. 비겁한 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이준석만큼 용감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이 여론과 싸우는 게 가장 큰 용기입니다. 폭력과 싸우는 것도 용기지만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준석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론 자들과 윤석열이 결탁해가지고 나를 몰아세운다. 이런 생각을 이준석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준석이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을 욕하는 사람들의 성분을 보면은 음모론자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장 극성으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치부를 건드렸으니까 그렇게 극악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오히려 이 음모론자들을 멀리하지 않고 음모론자들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한국의 보수는 파산입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 선동을 지금 미국 공화당에 퍼뜨려가지고 공화당원들의 60%가 그 허무맹랑한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도록 만들어가지고 트럼프의 장난감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길 선거를 공화당이 놓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과거에 사전투표 반대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교류한다든지 그런 매체와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하는 지침 정도는 만들어야 과거의 그 비겁성에 대한 약간의 반성의 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